752번 문제고요. 자,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프고요. 다음을 만족합니다. 라지 fx는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라지 fx의 뭘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우리가 관찰해 주셔야 돼. 일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줘가 나왔습니다. 됐죠?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 제일 낮은 애 찍어주시면 돼요. 최대값 제일 높은 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라지 fx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습니다. 따라왔죠? 여기까지? 그럼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수학2에서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이죠. 뭐 이용해서 그려요? 미분계수. 부호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가지고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라지 f 프라임 x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할 거고, 그리고 나서 라지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 가장 작은 애가 누군지 찾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됐음?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그렸으면 라지 fx 그래프 그리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말해야지. 라는 게 논리로 쭉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라지 fx가 누군지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예요? 인테그랄 x에서 x 더하기 2까지 ftdt죠? 그렇죠? 이거를 정적, 부정적 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한 게 바로 라지 fx예요. 라고 얘기했네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지금 라지 f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f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게. 전제를 하나 깔아야 되겠습니다. f의 부정적 분을 g라고 설정할게요. 라지 f를 이미 문제에서 써버렸으니까 g라고 할게요. 그럼 어디 갔어?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g를 미분한 게 뭐가 된다? f가 된다라는 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답을 해보기 위해서 라지 fx는 뭡니까? 라고 하면 g를 부정적 분해서 f를 부정적 분해서 윗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대입한 값을 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죠? 두 번째, 이때 그럼 라지 g 프라임 x는 뭡니까? gx를 미분한 fx, 라지 fx를 미분하면 뭡니까? 왜 f하고 g를 계속 헷갈려서 말하죠? 미안합니다. 라지 fx 미분하면 뭡니까? 라지 f 프라임 x는요. g 프라임 x 더하기 2 빼기 g 프라임 x가 될 거예요. 생략했습니다만 겉미분했고요. 속미분 1이라서 곱하기를 안 썼습니다. 그럼 g를 미분하면 f램에, 그럼 라지 f 프라임 x는 fx 더하기 2에서 fx를 뺀 값이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문제에 fx 그래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했고요. 2차라고 했으며 0 만드는 값이 누군지도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럼 fx식은 x, x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는요. f 함수에 x 더하기 2 넣어서요. x 더하기 2 x 빼기 1 곱한 값에서 x 빼기 3을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식 정리해봅니다. x제곱 없어지고요. 여기 x네요. 정리하면 3x, 4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겠죠. 얘가 뭔데? 라지 f 프라임 x. 그럼 라지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에 2 넣으면 0 나오고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 직선이겠네요. 얘가 라지 f 프라임 x.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죠? 라지 fx는 뭐가 됩니까? 미분계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내려왔다가 증가하는 형태. x가 2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갖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x에 2 대입, 잠깐만 2분의 1이죠. 미안해요. 2분의 1 대입한 값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로 0 나오죠. 이거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결론 라지 f의 최소값은요. 라지 f의 2분의 1 대입한 값. 라지 f의 2분의 1 대입한 값 뭐예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 ft dt 정적분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라지 f 프라임이 누군지 아니까요. 라지 fx도 이거 부정적분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분상수를 구하는 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정적분 연산을 해야 되거든. 됐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또 해드릴 거냐면 이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래프 자체로 분석하기. 우리가 보는 건 뭐야? x에서 x 더하기 2까지 정적분한 값이죠. 몇 칸이에요? 2칸이죠. x에서 x 더하기 2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한 값. 됐죠? 0이면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 그럼 최소가 되고 싶어요. 가장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음수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 그래프에서 얘는 2분의 3을 기점으로 x가 2분의 3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거든. 왼쪽으로 한 칸 가면 2분의 1, 오른쪽 한 칸 가면 2분의 5죠. 여기에 넓이의 음수값으로 나오는 정적분이 가장 작을 겁니다. 그래서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이게 그림 보면서도 바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정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적분 계산해줘. fx식 알죠? 조이게 t로 바꿔서 넣어주면 돼요. 보세요. fx식 나왔고요. 지금 h 0으로 갈 때 요거 계산했더니 2 나왔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fx가 있죠. 이거 적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한 다음에 h 나눠주고 h 0으로 보낸 극한 문제입니다. 자, h가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h 0 갈게요. 분모 뭐가 돼요? 0. 그럼 h 0으로 가면 아래끝 1, 윗끝도 1이죠? 0이 되겠죠? 아래 윗끝 같으니까 뭐야 0분의 0꼴이네. 그럼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네요. 근데 인수분해 약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적분해로 표현된 다음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f의 부정적분을 편의상 라지 f라고 하면 여기는 정적분 표현이죠. 적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적분해서 아래끝 대입 으로 정적분 계산할 거고요. 얘를 누구로? h로 나누고요. 여기 리미트 h 어디로? 0으로 보낼 겁니다.
이 값이 몇이었다? 2였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럼 다시요.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네요. 인수분해합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인수분해합분 안 하죠. 구조 봅니다. 뭐예요? 함수값끼리 뺀 게 나왔죠. 그럼 뭔데? 미분계수. 그래서 이때 지긋지긋한 그 그림을 또 그립니다. 몰라. 여기에 1 더하기 h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여기에는 1-3h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x끼리 뺀 값분의 4h분의 함수끼리 뺀 값.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이렇게 해주셔야 돼. 4h분의 라지 f 1 더하기 h에서 라지 f 1-3h 이거 계산하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야. 여기서 리미트 h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라지 f 프라임 1을 말할 거야. 내가 아는 건 이거.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분모에 4가 없네요. 그럼 분자에도 4를 다시 붙여줄 수 있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요. 4 라지 f 프라임 1. 그게 몇이었다? 2였다. 그럼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잖아요. 여기다 1는 값이 몇 나온다? 2 나온다. f의 1는 값은 2분의 1이겠다. 1 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플러스 a가 2분의 1. 그러니까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다음 문제를 봐주시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함수, 원점 대칭. 얘 보면서 바로 나와야지.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우리가 대수 저기 하면서 지수로 하면서 했던 내용이니까. 상학함수하면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 0에서 3까지 xfx 정적분하면 4분의 1 나오는데 주의하십시오. 이거 적분 변수가 x예요. 적분 변수가 x입니다. 이 x 앞으로 실수배 아닙니다. 이 상태로 끝이야. 이거 x 앞으로 빼야지 안 돼.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적분의 영향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 못 나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주세요. 자,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원점 대칭이네요. 그럼 얘는 몇 차로 구성되어 있을까? 홀수 차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홀수 차로 구성된 다음 다항식에다가 x를 곱해버렸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짝수 차로만 구성됐을 겁니다. 그 말은 y축 대칭, 우함수였을 겁니다. 됐죠? 내가 하는 건 이 정도. 그리고 다음을 구하래. 구하려고 봤어요. 아래 끝 마이너스 3, 위 끝 플러스 4. 아래 끝, 위 끝 부호 반대고 절대값이 같잖아. 맞아? 그럼 이거 정적분 어떻게 해요? 일단 분배해야죠. 곱하기 상태로 써 있으면 우린 계산 못하니까. 분배해 주시면 인테그랄 마 3에서 3까지 3x 제곱에 fx 곱하네 마이너스 2x에 fx 곱하네 플러스 6에 fx 곱하네 이거 dx. fx는 뭐였어? 홀수차. 거기에 2차를 곱했네? 계속 홀수차. 맞아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럼 정적분하면 뭐가 돼? 0 돼서 계산할 필요가 없음. 따라오죠? 마지막 거 볼게요. 홀수차. 거기에 상수 곱했습니다. 홀수차. 그럼 얘도 어차피 0 나오니까 계산할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만 앞으로 쓱 끄집어 내주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fx, dx를 구해줍시다. 라는 말일 거고요. 얘는요. y축 대칭 우함수.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 fx, dx 계산한 거에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에 마이너스 4를 곱한 값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요. 끝. 38번 문제 보시면
연속인 함수 fx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을 만족함. 자, 이거 무슨 함수라는 말이 갱. 이거 무슨 함수 갱.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다 써서 이제 외웠거든. 근데 요즘의 교육 과정과 요즘의 학습 추세로 봤을 땐 이걸 굳이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안 외워도 돼. 잘 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대로만 얘기해 보면 답이 나와. 연속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같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들, 네가 아는 실수 x 다 때려 넣어도 이거 똑같대. 그럼 뭐 할 거냐면 진짜 실수 넣어봐. 봐봐. 실수 중에 제일 만만한 건 사실 0이잖아요. 0 넣으면 F5는 F5야. 당연한 거지. 이제 1는 값을 본다. 1는 값. 1 넣으면 이렇게 된다. F4가 F6이랑 같아. 2 넣으면 F3이 F7이랑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X자리에 5는 값이 있을 거야. 뭐 누가 나오겠지. 나도 누군지 몰라. X에 0 넣었을 때. 그럼 X에다 1 넣으면 X에 누구 넣은 값? F 함수에 누구 넣은 값? X에 1 넣으면 4는 값이랑 X에 1 대입하면 F 함수에다가 6 넣은 값. 이 두 결과가 똑같대. 어딘지 내가 모르니까 뭐 이런 데 있나 봐. 똑같은 거. X자리에 2 넣으면 F 함수에 누구 넣은 값? 3 넣은 값이랑 F 함수에다 7 넣은 값. 이 둘도 똑같은 거래. 요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점을 찍을 수 있대. 누군지 나도 모르겠지만 같은 값 나온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 x가 5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돼. x가 5일 때 대칭. 이거를 외워야죠 라고 하면 아니야, 굳이 안 외워도 돼. 외우는 게 더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아까 유빈이 네가 주기함수요라고 말했잖아. f x 더하기 2하고 f x 마이너스 2가 같아. 이러면 이거 주기함수거든. 이 문제랑 똑같이 바꾸면 5라고 쓸게. 이거 주기함수거든. 얘는 주기가 맞아. 근데 순서를 바꿔서 f 5 마이너스 5 플러스 x는 f 5 마이너스 x랑 같아. 이러면 이건 x가 5일 때 대칭함수거든. 그럼 얘가 주기함수인 건 또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x에 0 넣어보면 돼. f5랑 f-5가 같구나. 1 넣어보면 f6이랑 f-4가 같구나. 그럼 x에다가 5 넣어보면 f10이랑 f0이랑 같구나. 10 넣어보면 x에 10 넣으면 f15랑 f5랑 같구나. f5는 f-5랑 같은데 이거 f15랑도 같네. 주기가 몇이? 10이 남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 그러니까 위치만 바꾼 건데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럼 사실상 뭐 하라고 그러냐면 넣어봐 숫자. 그래서 보면 돼. 괜찮을까요? 그럼 봐봐. 이 그래프는 y가 5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자 문제에서 줬어. 5일 때부터 15일 때까지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죠? 나도 몰라요. 이거 정적 분한 값이 9래. 편의상 이렇게 그려서 요 넓이 9야 이렇게 보자. 근데 문제는 얘가 뭔데? 그대로 대칭해서 왼쪽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거 아니야. 몇 칸 갔어요? 10칸 갔지. 그럼 왼쪽으로도 몇 칸 가? 10칸 가면 누구까지? 마이너스 5까지. 똑같은 그림일 거라고. 됐지? 근데 하나 더. 문제에서 모두 얘기했냐면 10부터 요 넓이는 일단 9 써놓고 요 넓이도 9. 근데 또 뭐 봤냐면
10부터 15까지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4래. 여기까지 정적분한 넓이가 4래. 10부터 15까지. 그럼 5에서 오른쪽으로 5만큼 갔으니까 5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가면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정적분한 이 값도 똑같이 4일 거 아니야. 너는 뭐 구하래? 0부터 10까지 정적분한 값. 그럼 봐봐. 5부터 15까지가 9인데 10부터 15까지가 4였으니까 여기는 몇이야? 5겠죠. 여기 5겠죠. 정적분한 값. 근데 0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고 대칭 여기도 5겠네? 그럼 몇인데? 10이겠네. 답입니다. 끝.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정적분이 수학적 넓이구나라는 개념을 갖고서 그냥 정리해보면 답 나온다. 이거를 어렵게 계산을 한다, 연산을 한다, 의미 없음. 정적분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고개 좀 잘 들고 봐봐. 에이, 좀 자세 좀 이쁘게 하고. 호야, 또 연호 얘기하니까 네가 또 그러면 어떡하냐? 삐졌어? 삐지지 말고. 아, 왜 그래 진짜. 자, 41번 보면 일단 여기 볼게. XFT야. TFT야. 1에서 X까지 정적분한데. 적분변수 T예요. 여기도 T죠? TGT입니다. 적분변수 T예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정적분한데. 그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4차식으로 나오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부터 정리 잘해.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같다. 2 넣으면 나오는 값 같다. 3 넣으면 나오는 값 같다. 100 넣으면 나오는 값 같다. 이런 의미야. 됐죠? 그럼 이때 우리가 요 안에 있는 t 곱하기 ft 이 식을 부정적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계산할 거고, t 곱하기 gt 얘를 부정적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계산할 거야. 그 결과가 얘랑 같대.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t 곱하기 ft 이거의 부정적분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곱하기로 써져 있는 거를 적분할 줄 몰라 우리가 아직. 그럼 부정적분해서 윗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한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모르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되긴 돼. 근데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TFT 얘를 편의상 HT라고 할게. 치환하는 거지. 그리고 H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H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기 정적분 연산 이렇게 될 거야. 라지 H에다 X는 값에서 라지 H에 1는 값 빼래.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렇게 계산될 거라고. 뒤에도 마찬가지. 문자 놓으면 되겠죠. 뭐 I로 놓든 K로 놓든 넣으면 되겠지. 적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하면 된대. 근데 이거에 부정적분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어차피 여기 대문자 h에다 1 대입한 함수 값이잖아. 미분하면 어차피 0돼서 없어져 상수니까. 그럼 얘는 그냥 hx가 될 거라고. hx? t 대신에 그냥 x로 바꾼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가조건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첫 번째 요 항이죠. x 그냥 t자리에 뿅뿅 는 값이 나올 거야. 1은요 어차피 이거 미분하면 0돼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가조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fx 이렇게 보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xgx 이렇게 보일 거야. 뭐가? 미분한 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우변도 미분하면 똑같겠지. 12x 세제곱 더하기 24x 제곱 빼기 6x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변에 x 나눠주면 fx 더하기 gx는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fx와 gx를 더한 값이 이건가 봐. 둘이 더한 게 이거네. 됐죠? 해석 관계식 가에서 알 수 있는 건 요거. 해서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래 끝, 위 끝 같으면 0이 될 거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식을 이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나조건 이야기를 가봅시다. fx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g'x에다가 x를 곱하느래. gx를 미분한 다음 x를 곱하잖아? 그럼 fx가 나온대. 그쵸?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gx를 미분한 다음 x를 곱하면 fx가 된대. 그럼 사실 또 나조건에서 봐야 되는 게 있어. 다시 쓸게. fx하고 x 곱하기 g'x가 같다. 자, 생각해 볼게. 얘가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 fx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gx라는 다항식도 있어요. 자, 봐봐. gx라는 다항식을 뭐 했냐면 미분했어. 그럼 g'x는 gx보다 차수가 하나 낮을 거 아니야. 맞아? 만약 gx가 3차였다면 g'x는 2차가 되겠지. 맞니? 근데 거기에 x를 곱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fx랑 똑같아졌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fx와 gx는 차수가 같다. 차수가 같다. 됐어요? 같은 차수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음. 두 번째, f0은 몇이다? 0이다. 아, 둘 다 같은 거니까 x에다 0 넣으면 f0은 빵! 맞잖아. 이거 하나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같은 차수를 갖고 있고 f0은 0일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쓸게. 최고차 계수의 부호도 같을 겁니다. 맞나요? 최고차 계수의 부호도 똑같을 거야. 그럼 이 말까지 왜 했습니까? 둘이 더한 게 나왔잖아. 그치? 그게 얘라면서. 몇 차식인데? 2차식. 그럼 fx 몇 차? 2차. gx 몇 차? 2차. 됐음? 하나 더. fx는 뭔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이 마이너스고 누구 거야? g였겠네. g 거네.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차수가 같아. 몇 차로 같아? 2차로 같아. 그 다음 최고차 계수가 부호도 똑같을 거야. 나조건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표현 한번 더 해보면 돼. fx의 최고차 항을 ax 제곱이라고 할게. gx의 최고차 항을 bx 제곱이라고 할게. 됐죠? 그럼 이때 이 나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최고차항을 비교해보면 좌우 같은 거니까 ax 제곱이랑 자 gx 최고차항 얘였습니다. 미분하면 뭐가 돼요? 2bx가 되겠죠? 거기에 x 곱하면 뭐가 돼요? 2bx 제곱이 되겠지? 최고차항까지 최고차항끼리 비교했을 때 둘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a하고 2b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인데?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gx 최고차항 계수의 몇 배? 2배. 됐죠? 2배. 근데
둘이 더하면 몇 나왔어? 12가 나왔어. 있잖아. 됐습니까? 됐을까요? 받아들입니까? 그럼 fx 둘이 더하면 10이 나왔어. a가 2배여야 돼. 누군데? 8이랑 4죠. 됐습니까? fx는 8x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몰랑 gx는요 4x 제곱 플러스 몰랑 근데 상수는 마이너스 6 얘한테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갖고서 이제 1차 계수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다시 나 조건에 한 번 더 넣으시면 돼요. fx는 8x제곱 더하기 몰랑 x는 gx 미분합니다. 8x 플러스 몰랑 여기에 x 곱한 거랑 같다. 됐죠? 그럼 뭐야 전개하면 x 앞에 개수가 똑같은 거네. 그럼 x 앞에 개수가 똑같으니까 둘이 더해서 24 나왔죠? 각각 누구였다? 12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결론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야? 3까지네요. 4x제곱 플러스 12x 빼기 6 이거 정적분한값 계산 부탁드립니다. 끝! 넓이를 말해주세요라는 그 질문에 절대값 씌운 거 정적분해 그러면 된다? 라고 말은 하거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에서 누구를 뺀값을 봐야 되는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값을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되게 쉬워. 절대값 씌운 거 정적분해 그럼 답 나와. 실제로 계산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구간을 다 나눠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에서 아래 거 빼고 그럼 위에 있는 게 누구고 아래 있는 게 누군데 이걸 다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말은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절대값 쉬워 정적분해 그럼 답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다 풀어서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하다가 계속 실수할 거야. 적분해야 되는데 미분하고 앉아있고 미분해야 되는데 적분하고 앉아있고 분수 계산해야 되는데 통분 못하고 계산 실수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시면 이제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 거리거든. 그러니까 전에 미분할 때 한번 썼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위치식이 있고 미분하면 속도식이고 또 미분하면 가속도식 나온다. 이 말 했었고 거꾸로 가면 이제 적분하는 거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거꾸로 해서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속도 적분하면 위치. 근데 중요한 건 이 표현이야. 이 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 속력을 정적분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가 나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주냐면 위치식을 주고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래. 내 위치가 계속 변하는 식을 줄 테니까 이동한 거리를 말해줘 이렇게 얘기한다.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2칸을 갔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1칸을 왔어. 그럼 나는 내 위치는 플러스 1이야. 됐지? 하지만 내가 이동한 거리는 3칸 이동했다. 왜냐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속도가 양수일 때 움직인 거리 따로 구해야 되고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속도가 음수일 때 움직인 거리 따로 구해서 더해야 돼. 그럼 양수일 때 구해서 음수일 때 구해서 더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절대값의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 뭐해? 이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속력으로 바꾼 다음 순수하게 이동한 거리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 딱히 뭐 어렵진 않을 거고 이게 막 표현이 막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별거 없어요. 네, 지금 이 이야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문제를 보면 118페이지죠. 첫 번째 유형 문제 보시면 그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1이라고 할 거래.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고 x에 0 넣으면 0, x에 3 넣으면 3 나오죠. 3 넣으면 0 나오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래. 그럼 봐. S1 넓이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제곱 빼기 3x 이거 정적분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나. 왜? 눈으로 보이잖아. x축 밑에 있거든. 그럼 이거는 뭐로 나와? 음수로 나와.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말해야 된다. 이거를 교재에서는 야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돼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됐죠?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적분하죠.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3 x 제곱의 윗끝 대입 빼기 아래 그거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 3 넣으면요 9 마이너스 2분의 27에서 빼죠. 0 넣으면 0이네요. 이거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몇이야? 2분의 18이니까 몇이니? 9가 되겠죠. 이게 S1 값인 거야. 따라오죠? 이 정도. 그 다음 하나 더. 학교에서 아마 이거 얘기해 줄 것 같아. 3차 함수 비율 관계, 2차 함수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빠르게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 몇 개 알려줄 거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진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y는 4-x제곱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블록 2차 함수죠. x에 2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럼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S2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냥 4-x제곱 정적분 한 값 그냥 말하면 돼.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적분대로서 얘기해 볼게요. 적분해 주시면요 4x 빼기 3분의 1x 세제곱의 윗끝 대입 빼기 아래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똘똘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어차피 아래끝 윗끝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리고 짝수하고 상수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0에서 2까지 계산한 다음에 이거 2배 때리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거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써먹어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윗끝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이거 2배 한 값. 8, 3, 24니까 몇이야 이거? 3분의 16인가요? 3분의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S1에다가 2 곱하면 9가 되고요. S2에다 3 곱하면 32가 되는 거죠. 둘이 더한 값 몇이에요? 41입니다. 그래서 79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798번 문제가 있죠. x축, y축, 직선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가 문제인 거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눠서 다 봐야 돼. x축 위에가 여기잖아,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냥 정적분한 값 말하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죠. 1에서부터 3까지 여기 1에서부터 3까지는 그냥 정적분한 값 말하면 안 되죠. 왜? 음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 이거 부호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냥 0에서 3까지 정적분 때려버려야지.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럼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해요? 계산 다 해야 돼. 적분하죠.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5 x 제곱 더하기 4x 윗끝 대입 빼기 아래. 그럼 이거 1 넣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5 플러스 4가 되니까 6분의 통분해야죠. 6분의 2 빼기 15 플러스 24 이렇게. 그럼 6분의 26이었으니까 11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다 봐야 돼. 앞에 거 하나 한 거야. 그럼 여기 볼게.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 제곱 빼기 4x에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이죠. 3 넣으면 나오는 값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5 45 빼기 43 12 여기에서 뺍니다. 1 넣은 값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5 빼기 4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 요거 1는 값인데요? 근데 얘랑 봐봐 지금 똑같네? 아 부호만 반대잖아? 우리 뭐라고 하면 되냐? 마이너스 6분의 11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분의 11 나올 거고요. 괜찮죠? 앞에 거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마이너스 21하고 2분의 45니까 마이너스 2분의 42였겠죠? 그러니까 2분의 3 계산하면 되겠다. 6분의 20 3분의 10 이렇게. 결론 얘하고 얘 두 개입니다. 6분의 31인가요? 아까? 네, 여기 있네요. 답입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진 않은데 귀찮을 거야. 막 2 나오고 3 나오고 그러니까 통분하면 6으로 통분하고 그럼 또 정수 있으면 이것도 통분해서 또 계산해야 되고 막 이럴 거야.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엄청 먹을 거야. 그럼 계산하는데 시간을 엄청 먹어버리면 뒤에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도 난 계속 틀리게 될 거야. 또 내신 보실 때 계산이 좀 느린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애 많이 먹어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 집중해서 몰입해서 빨리 연산하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119페이지입니다. 119죠. 아까 119 우리 부르했었죠. 자, 아직까지 그런 안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801번 문제 보시면요. 801번입니다. 자, 곡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싹 봤더니 이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럼 너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돼 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우리의 목표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상 정적분 연산이 목표라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에서 도함수 찾은 다음 그거에서 미분계수의 부호를 찾고 그래서 올라가니 내려가니 올라가니 한 다음 점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야지 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목표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느끼는 대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3차 함수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0 만드는 값 알지? 누구야? 0이랑 2.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0 나오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 더. 3차야. 최고차 계수가 양수죠. 그럼 우리가 미분 때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어야 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두 가지야. 극대 하나 극수 하나 있는 그림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그림. 근데 저 두 점을 지나야 되는 3차를 그려야 되잖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그려야 돼. 극대 하나 극수 하나. 선생님 여기 x가 2일 때 접하는 모습인가요? 응, 맞아. 왜?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었잖아. 맞아? 완전 제곱이었잖아. 됐음? 그럼 접하는 거야. 세제곱이 오면 지납니다. 참고로. 괜찮을까요? 괜찮을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렸다? y는 x라는 직선이 있나 봅니다. 있겠죠. y는 x 있겠지. 어떻게 그려질까? 몰라. y는 x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까? 이렇게. 아 선생님 y는 x 그렸는데 이렇게 안 그려져요. y는 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론은 y는 x 직선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그리기 좀 애매해. 내가 3차나 그리라고 하면 오케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릴 수 있어. 직선만 그려 그러면 오케이, 대충 이렇게 그렸겠지. 그릴 수 있어. 근데 우린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려놓고 둘러싸인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딱 하나입니다. 교점 찾으세요. 그냥 교점 찾으세요. 교점 찾으세요. 만나는 점 찾으세요. 그 점 만나겠지. 그러면서 지나겠지.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점 써주시고 위에다 별표 5개. 별이 5개. 교점 어떻게 구합니까? 연립하면 되죠. 넘기면 되겠죠. 공통인수 묶으면 되겠죠. 인수분해 되겠죠. 둘이 더해서 둘이 빼서. 그럼 누군데요? x가 0일 때, 1일 때, 3일 때 만나나 봐. x가 0일 때 교점, x가 1일 때 교점, x가 3일 때 교점인가 봐. 그럼 이렇게 세 점을 만나는 직선을 네가 그리면 둘러싸인 부분이 어머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해서 두 군데가 보여요. 인 거야. 그래서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래프 하나 그린 다음에 교점 찾아. 그리고 그 교점을 지나게 나머지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럼 교점이 중요한 이유 이것 때문이야. 만나는 교점이 0인 거 하나 알았고 x가 1일 때인 거 알았고 x가 3일 때인 거 알았잖아. 그럼 나는 지금 둘러싸인 이 두 개 영역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야 되거든. 어떻게 할 거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요 넓이 한번 구할 거야. 이때 위에 있는 애가 누구냐? 3차죠. x, x-2제곱. 밑에 있는 애가 누구야? x네. 그거를 뺀 거 정적.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1에서 3까지. x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위에 있는 직선에서 빼는 거죠. 밑에 있는 3차 곡선은. 이거 정적분합니다. 둘이 뺀 거 정적분하면 되는데 누구에서 누구 뺄 거냐?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돼요. 그래야 넓이가 나옵니다. 선생님 거꾸로 빼면 어떻게 돼요? 넓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무슨 얘기도 해? 그냥 뺀 거 정적분 때려. 양수로 나왔어? 제대로 한 거야. 음수로 나왔으면 거꾸로 뺀 거야. 그럼 뭐 해줘? 자연스럽게 절대값을 다 씌워버린 다음 양수를 한단 말이야. 그럼 돼. 라는 표현도 얘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이 시간에 스푼존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면 돼요? 계산하면 돼요. 그럼 계산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3차인데? 맞아. 이거 3차 전개해야 돼. 곱하기 형태로 써있으면 적분 못하잖아. 그럼 뭐 해줘?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됐죠? 전개하면 이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3x 정적분. 됐죠? 이론 끝난 거 아니잖아. 또 해야 되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4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윗끝 떼이 빼기 아래끝. 미쳤다 이씨.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아우 통분해서 어떻게 통분해야 돼? 이거 6으로 해야 돼? 뭐로 해야 돼? 12로 해야 되나 봐. 12분의 4, 3, 10이니까 4 곱하면 16이니까 6 곱하면 6, 3, 18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해서 12분의 5. 와우! 이제 하나 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또 뭐 하면 돼? 이거 다시 또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그 넓이를 얘기할 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 정적분한다. 이 개념만 가지고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이 누군지 정확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가 넓이가 나온다는 거 이해 안 되는 분 있어요? 혹시 부연 설명 필요할까요? 혹시 필요하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마무리 또 해주셔야 돼요. 귀찮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80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 계산하실 때 좀 연습장 같은 거, 이면지 같은 거 많이 이용해서 좀 넓게 넓게 연습해봐. 자, S2 넓이에서 S1 넓이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죠. 됐죠? S2 넓이에서 S1 넓이를 빼주세요입니다. 자, S1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만나는 교점에서부터 이 만나는 교점까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정적분한값 계산하면 되겠죠? 뺀값 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네, 교점 필요해버려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점은요, x세제곱 빼기 2x하고 x제곱 연립하면 되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거죠. x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인 거네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인 거네요. 그럼 교점의 x좌표 누굽니까? 0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플러스 2도 있네요. 교점만 하고 간 겁니다. 이제. 그러면 S1의 넓이는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죠? 위에 있는 식에서 3차식에서 밑에 있는 2차를 뺀값 정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게요. 3차 빼기 2차 이렇게요. 괜찮죠? 귀찮아서 그래요. 다 쓰기. 두 번째 S2 넓이는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위에 있는 2차식에서 밑에 있는 3차를 뺀 식 정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S2 빼기 S1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차 빼기 3차에서 빼면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3차 빼기 2차식 정적분한 값. 됐죠? 됐죠? 그럼 잠깐만. 지금 피적분 함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거든? 그럼 내가 여기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지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한 번 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차 빼기 3차 정적분한식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2차 빼기 3차 정적분한식. 그러면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2차에서 3차를 뺀 식 정적분하면 되겠다. 인 거야. 받아들여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더했으니까 괜찮잖아. 그럼 뭐야, 이거 한 번에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문제에서 준식을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이 나올 거고 계획이 나와서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 그럼 정리해서 바로 한 번에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차식 x제곱에서 3차식 x세제곱 빼기 2x를 뺀 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x 얘 정적분한값 계산하면 됩니다.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3분의 1의 x 세제곱 x제곱 밑끝 대입 빼기 아래 밑끝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8 플러스 4에서 빼죠.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 더하고 3분의 1 빼주고 또 1을 빼야 되네. 여기 3분의 7 되겠네요. 그럼 12분의 28 마이너스 3 빼기 12 12분의 15 빼는 거니까 13만 남겠죠? 답입니다. 귀찮아.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통분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겁나 귀찮습니다. 맞아요. 차분하게 잘 체크해서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조졌다. 야,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로 썼다. 3분의 9니까 3이네요. 미안합니다. 3 빼기 1이면 4분의 1 플러스 2네요. 4분의 이렇게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괜찮아? 신나게 풀었는데 어머 부호씨 전개인데 잘못했어. 망했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계산하실 때 그냥 팔랑팔랑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요따 쓰고 고따 쓰고 뭐 이러면서 대충 막 쓰는 애들이 있거든. 정리해서 잘 이쁘게 써주는 게 되게 필요해. 그래야 문제 푼 게 제대로 됐나 다시 봤을 때 눈으로 그냥 쓱 보면서 요렇게 쓰니까 양수니까 요거 되고 이렇게 되면 음수니까 요거 되고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잘했구나. 그럼 맞았겠구나 하고 검토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였다 쓰고 저따 쓰고 고따 쓰고 요따 쓰고 이래버리면 검토가 안 됩니다.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게 잘 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시간을 줄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810번입니다. 5번째 유형입니다. 자, 810번 문제 보시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이 곡선과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말해주세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거든. 얘는 꼭지점이 0,1인 건 뭐 보자마자 나오니까 바로 얘기할 거고요. 얘 위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플러스 2가 되는 이 점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대입하면 나오니까. 우린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지. 저 아래로 블록인 곡선과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를 말해줘 인 거야. 됐죠?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말해줘 인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값 정적분하면 돼. 그럼 도대체 이 아래에 있는 식이 누군데?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야.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야. 그럼 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말해야지 이게 도함수 활용.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접선 방정식.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그럼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x의 마이너스 1는 값일 거 아니야.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y좌표 2 나왔어야 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우리가 구하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1에서 밑에 있는 마이너스 2x 뺀 이 식을 뭐한값? 정적분한값.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dx 계산하자. 끝입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이 얘기인 거야. 또 실제로 많이 어렵지 않아. 근데 지금처럼 이제 도함수 활용 이용해서 접선을 막 네가 구해야 돼. 그럼 뭐해? 이제 미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통분도 해야 되고
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가 확실하지 않는 그 순간 무조건 연산이 무너져요. 이상한 짓 하고 있어 혼자. 그런 걸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유형 5번까지 같이 봤습니다. 다음 수업 때 피드백하고 나서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내신 대비 교재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도는 과정이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내신 대비 교재가 지급이 되고요. 이번 내신 대비 교재는요,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만나게, 문제 풀 만나게 칼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교재 앞에 너의 이름을 새겨두었습니다. 박제시켜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교재 막 하다가 대충 하다가 어디다 버려버리면 봤을 때 그 앞에 네 이름 써 있어요. 또 이름 파서 버리겠죠?